오늘은 그 색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제 색소 고민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고 있죠. 나들이도 늘어나고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데 이런 계절이 되면 뭐 나가서 아무래도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색소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호소하시곤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호아시스의 최준호 원장입니다. 이세아 원장입니다. 김재형 원장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색소에 대해서 우리가 없애야 될 대상, 그냥 금방 없앨 수 있는 것, 아예 못 없애는 것,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사실 색소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알아보는 게 조금 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소가 일단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또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소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재형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햇빛 때문이죠. 이건 모두들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햇빛 자체가 색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피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한 멜라노사이트, 우리말로 멜라닌 생성세포가 피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나요, 좀? 어렵나요? 어렵나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말하는 색소,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세포의 DNA를 지키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소가 생긴다는 건 피부가 우리한테 위험하다, 더 두껍고 튼튼한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소를 지워야 하는 얼룩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색소는 우리 몸에 지금 어떤 상태를 나타내 준다는 말씀.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햇빛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임신이나 피임약으로 호르몬이 바뀌면서 기미가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이나 뭐 시스루 염증반, 우리 PIH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색소 침착이 남기도 하고, 또 혈관에 만성적으로 자극이 들어갈 경우에 색소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봐야 돼요. 어쨌든 색소는 피부가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색소가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긴 거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도 있고, 피부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신호를 사전에 빨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방법에 대해서 세아 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재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색소라는 거는 우리의 피부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방어막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환경을 줄여주는 것, 그다음에 장벽이 깨졌을 때 색소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꼼꼼하게 충분히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자극 또한 우리 피부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과도한 필링제를 사용한다든지 메이크업을 지울 때 뭐 과도한 클렌징을 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줄여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한데, 장벽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네시스 토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텐자라든지 피부에 조금 가벼운 에너지를 가해주는 시술도 있을 수 있겠고요. 피부 장벽을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판테놀이라든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그런 화장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만성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받는 어떤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실은 색소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조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물리적 스트레스든 염증 상황이든 그런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보호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호해주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들이나 시술을 좀 적절히 맞아요. 사용하자. 네. 예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미 생겨버린 색소에 대해서만큼은 예방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재형 원장님. 일단 제일 먼저 레이저를 많이 생각하시죠. 결국 색소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레이저가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표면의 색소를 쪼개고 부수기 전에 색소가 생기는 토양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피부 장벽을 회복해야 하고요. 색소가 잘 생기는 피부는 대부분 장벽이 약하죠. 보통은 보습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명한 스킨바이브나 리바이브 같은 히알루론산 제제나 그 유명한 리쥬란 같은 제제로 진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재생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환경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우리 피부 환경을 세포의 기질, ECM이라고 하는데 콜라겐과 여러 물질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원장께서 말씀하신 포텐자 같은 고주파인 자극 또는 이제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는 요즘 많이 유명한 리토 같은 시술이라든가 또 콜라겐 생성을 돕는 주베룩, 레디어스, 울트라폴 같은 그런 콜라겐 부스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ECM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밀도를 늘려주면서 우리 피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콜라겐 부스터는 쉽게 말해서 피부가 우리가 콜라겐을 만들도록 자극해주는 어떤 인공적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토양이라고 한다면 포텐자는 밭을 갈아주고 주입한 스킨 부스터는 거름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세포 환경을 이제 정상화시켜야 하고요. 좋은 환경에서 손상된 세포가 이제 진정해도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게 주고받는 그런 엑소점 같은 시그널링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엑소점은 이제 세포가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고 칼레심처럼 이제 제품으로 나온 엑소점도 효과가 있지만 이왕이면 내 피부에 투자하는 김에 호환 엑소미아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좋겠죠. 내 것이니까 더 효율적인 시그널링으로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하자면 표면 색소를 정리하면서 흡수 통로를 열고 장벽을 살리고 ECM 리모델링을 돕고 세포 환경을 정상화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한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로 챙기기가 쉽지가 않죠. 주사가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흐름을 한 자리에서 쉽게 받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재영 원장님의 말씀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니 예방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진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치료적인 부분에도 결국 진피 환경 개선은 계속 가는 키워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피가 약해져서 생긴 일이기도 하고 진피가 강해져 있고 건강해져 있으면 사실 예방도 할 수 있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럼 진피 환경 개선을 통해서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원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좀 일련의 과정을 개발하신 우리 개발자 세 원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래요?